안녕하세요. 청명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높이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존감. 저 사람은 자존감이 참 높다. 얘는 정말 멘탈이 약하다. 다른 건 다 완벽한데 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너무 소심하다. 나약하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면 볼수록 신뢰감이 든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자 에너지이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어떤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감정이 무너져 버리면 자존감이 없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약해진다. 예를 들면 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힘이 있다라는 거고, 이 자존감이 없이 자존심만 세다라는 것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인생 자체가 고통과 아픔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한 6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의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하면 어찌됐든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 마음,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개념은 나를 존중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준다. 옆집 아내와 옆집 남편과 누구 집 아들과 누구 집 딸과 내 친구, 전교 1등하는 내 친구와 얼굴 잘생긴 얼굴이 아름다운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이렇게 비교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이 소중한 존재고 공부 못하면 쓰레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능에 합격해서 명문대를 가면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수능에 떨어지면 차라리 죽어라. 얼굴이 예뻐야만이 넌 정말로 세상에 살 가치가 있어. 얼굴이 못생기면 넌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하고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보는, 어떤 물질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떠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최선을 다했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정확한 마음의 어떤 힘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긍정의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이 부정의 반대를 긍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좋게 보는 게 바로 긍정이다. 안 좋게 보는 게 부정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좋게 보는 게 꼭 긍정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정한 긍정의 의미는, 진정한 긍정의 힘은 부정의 반대가 아니라 부정조차도 수용하는, 좋은 것만이 긍정이고 나쁜 것만이 부정이 아니라 진정한 긍정은 좋은 거, 나쁜 거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아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긍정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부정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즐거워하는 거고 시험에 떨어지는 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존중해 주는 거, 이 진정한 수용의 마음이 바로 긍정이다.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은 바로 이 자존감에서 생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줬을 때 우리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을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짓말하지 않기. 간단하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사기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 당당할까요? 아닐까요? 나쁜 사람들, 뭔가 책 잡힌 사람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핑계를 져요. 저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오락실 안 갔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거짓인지 알면서도 쉽게 거짓말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가끔씩 정치인들이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뻔히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누가 봐도 뻔히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입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내 자신이 거짓된 인간이 돼버려요. 내가 되도록 떳떳하게 당당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한테 그때 욕을 해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죠. 자기가 떳떳하니까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자존감이지, 그 순간을 도망가기 위해서, 남한테 욕 안 먹기 위해서, 손가락질 안 받기 위해서 그 순간을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다. 또 예를 들면 나는 짜장면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소심해가지고 내 의견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친구들은 다 짬뽕을 먹어요. 근데 나는 내 의견 표현을 잘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 짬뽕 하니까 나도 나 짬뽕 좋아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친구들한테 속인 거, 물론 큰 잘못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또 거짓말했어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야, 난 짜장면 먹을게. 난 짜장면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 거짓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중 못해요. 내가 나를 먼저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오히려 내가 나를 자꾸 비난하고 속이고 억압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되도록 내가 진실을 말하게 되면 떳떳해진다, 당당해진다, 솔직해진다. 내가 두려움이 없어진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할 말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가 떳떳해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 거절도 적절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이거는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우리가 세뇌당하는 것 같아요. 자꾸 착해져야 된다, 착해져야 된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건 좋은 의미인데, 한편으로 보면 남의 눈치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너 자신이 소중하다가 아니라 남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자꾸 신경 써라.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뭐예요? 대인공포증, 시선공포증, 발표불안, 남을 자꾸 신경 쓰고, 그러면서 뭐 결벽증, 강박증, 이런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스맨처럼 하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속은 짜증나잖아. 왜 너는 나한테만 시켜? 난 너가 싫어. 너 왜 날 배려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가 나잖아요. 저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예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이건 하기 싫다, 이건 잘못됐다, 그럴 때는 적당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 이 거절은 너 나쁜 놈이야, 난 너가 싫어, 너 꺼져, 이런 나쁜 뉘앙스의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를 좀 지키자. 너무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없지 않는가,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최소한 그런 걸로부터 거절을 할 줄도 알아야만이 나를 지키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자기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은 방치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으려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 모습을 맞춰가려고 어린애기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은 없어진다.
남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따라가는 노예가 돼버린다. 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명예, 권력, 돈,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을지라도 이 자존감이 없으면 결국은 그거는 가면과 같고 로봇과 같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라는 용기, 이것은 나를 지키는 힘이다. 물론 우리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선한 마음은 기본이겠지만 우리는 아무런 준비하지도 않는 채 그냥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스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 하기 싫을 때는 저 죄송한데 오늘 바쁩니다. 이거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그러면 나는 기뻐요. 즐거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복을 느끼게 돼요.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내가 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억압하고 숨기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방황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남에 의해서 나를 보려고 한다. 그거를 안 좋게 말하면 눈치 보는 거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주는 어떤 무책임하고 소심하고 나약한 심리적인 패턴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물질이 강해질수록, 경쟁이 심해질수록 남을 이겨야 되니까 자꾸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쓸데없는 똥꼬집, 즉 자존심만 세지는 경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절도 이제 적절히 하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라면. 그렇잖아요.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돈 빌려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야 미안하다, 내 능력이 없다라고 거절하면 되는데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아 그래 어쩌니 내가 좀 알아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데 도와줄 능력이 안 되거나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면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만이 나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도 적당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마음의 풍요로움과 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많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 자기 비난하지 말자. 하여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정말 싫어해요. 왜 자기를 싫어할까? 내가 미우니까. 자기를 자꾸 비난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비난한다는 것은 조금만 못해도 비난하는 거잖아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매일 90점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89점 맞았어요. 너 왜 성적이 떨어졌어? 왜 1점이 떨어졌어? 라고 비난하는 거. 그거 비난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아주 사소한 실수, 사소한 실패, 작은 것에 너무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금 못할 수도 있어.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아이 전교 꼴등? 괜찮아.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대학에 떨어졌구나. 그래 많이 속상했구나. 우리 재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우리 취직해볼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 용서해야만이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 이런 형태로 자존감이 생기는데 우리는 용서는커녕 취조를 해요. 너 왜 그랬어?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이 막 고문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았어?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왜 발표 못했어? 너 왜 소심해? 너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야? 너는 왜 받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인생 이렇게 개판으로 살았어? 난 너가 싫어. 난 너가 미워. 너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비난한다. 그 비난의 화살은 계속 꽂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멘탈이 이게 붕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이미 내 마음을 벌집을 쑤셔놨는데
누군가가 조금만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한번 해버리면 온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워진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큰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비난해버리고 욕하고 화내고 죽어버리라고 그런 식으로 악담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그래서 자존감은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 내 자신을 존중해주는 거고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할지라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내 자신에게 희망과 기회와 도전을 주는 그런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성공해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딛고 항상 일어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만 센 사람은 한순간에 노력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한번 실패해버리면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버리는 것처럼 멘탈이 붕괴되어 버린다. 그래서 인생은 참 길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비난은 하지 말자. 반성만 하자. 이 의미가 더 낫지 않나요? 비난해가지고 뭐 좋을 거 없잖아요. 어차피 다시 해야 될 건데. 포기하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기회는 지금 다시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반성만 하고, 아,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는 나 역시도 저 사람을 너무 미워했구나. 배려하지 못했구나. 나 역시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줬어야 되는데, 아, 내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구나. 내가 좀 소심했구나. 앞으로 좀 더 당당하게 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서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날 좋아하겠구나. 내가 연습이 부족했구나.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 성격이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가야만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지, 비난을 땅 해버리면 거기에서는 새싹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강의할 때. 비난은 공구리 치는 것 같다. 시멘트. 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이게 나잖아요. 비난은 이 땅에다가 시멘트 발라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말자. 반성만 하고 다시